이강인이 프랑스의 최대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정보들을 좀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올 시즌부터 리그앙은 20개 구단이 아닌 18개 구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미 분데스리가는 18개 구단으로 치르고 있었는데 리그앙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리그앙이 인기가 없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리그앙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은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인데 2위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위가 매우 강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위였던 RC 랑스는 매우 놀라운 팀입니다. 2021-2022 시즌에 승격이 되자마자 7위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를 진출해버리는 기염을 토했고, 두 번째 시즌에는 우승을 넘볼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서 2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헉이죠. 네. 2부 리그 팀이 승격한 지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해버린 겁니다. 수년 동안 2부 리그를 왔다 갔다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를 기준으로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 사우스햄튼 정도 되는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고 보면 축구 모르는 거라니까요. 네. 토트넘이 딱 중위권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전성기 마지막 같은 시즌인데 처절하게 응원해보렵니다. 네. 자, 아무튼 리그앙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라이벌 팀은 마르세유입니다. 지역 감정까지 있어서 거의 전쟁 일으킬 정도로 피 터지게 싸우는 대결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고, 지난 시즌 토트넘이 챔스에서 만났던 상대가 바로 허접 마르세유였던 거죠. 네, 그때 손흥민이 심한 부상을 당했던 게 바로 이 마르세유 경기입니다. 마르세유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2009-2010 시즌 우승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했고, PSG가 이렇게 B클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리그앙은 유럽 5대 리그 안에서 가장 인기가 낮고 수준도 떨어진 리그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리그앙은 5대 리그 가운데 가장 젊은 리그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연령이 25살이고 프리미어 리그가 2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세 이하 선수가 뛴 시간도 압도적인 1위로 2위 라리가 기록은 37,873분인데 거의 2배 육박한 6만대 기록입니다. 젊은 선수가 많고 기회도 많이 받기에 경기 내용은 다른 상위 리그와 비교해서 투박한 편입니다. 대신 압박 강도는 높고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플레이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리그앙은 몸싸움도 매우 심하고 파울도 매우 과격하고 카드도 많이 나오는 리그입니다. 수준이 낮아질수록 거칠고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상대 선수가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리그앙은 네이마르가 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질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바르셀로나에서도 메시와 함께 이룰 것 다 이루고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124경기 출전해 77골을 넣어버린 브라질 레전드로 남을 선수를 천문학적인 금액과 연봉으로 2017 시즌에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가 리그앙에 오고 나서 유리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리그앙에서 피파울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PSG 이적 초기 17-18 시즌의 경우에 8경기에서 36번의 파울을 당했고 경기당 거의 5번인 거죠. 당시 유럽 전체를 봐도 네이마르만큼 상대 파울에 시달리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15회의 파울을 당한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 정도가 비교되는데 네이마르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선수들의 수준이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데 월크를 막으려고 하니까 수비가 농락당하는 게 아니라 거칠게 네이마르가 당하게 만든 거죠. 당시의 감독이 현재 아스톤빌라 감독인 에메리 감독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이마르도 자신이 타깃이라는 것을 안다. 프랑스 리그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의 도발과 자극에 반응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다. 아무리 영리한 선수라도 그렇게 과격하게 파울을 하면 참기 어렵다라고 했고, 네이마르도 매 경기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 인터뷰에서는 상대 수비수들이 너무 심하게 마크한다. 매 경기 끝나면 몸이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거의 해마다 장기 부상을 당했는데 특히 파리에 와서 더욱 심했습니다.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바르셀로나 시절에서 네이마르는 3년간 10번의 부상 중에 20일이 넘는 장기 부상이 단 3건에 불과했고 가장 긴 것도 한 달을 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리 오고 나서 17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28번의 부상이었고 대부분이 20일 이상의 장기 부상이었으며 19시즌 빼고 거의 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전 시즌은 발목 수술로 15게임을 놓치고 현재 재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세르비아는 네이마르가 볼을 잡으면 여러 명을 둘러싸고 강한 태클도 마다하지 않았고 풀타임을 뛰지도 않았는데 파울을 9번을 당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낙법을 매우 잘하고 파울을 유도하는 것도 한몫한 건 맞는데 팩트는 상대 수비가 매우 거칠게 네이마르를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리그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네이마르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계약 기간까지 팀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본래 드리블도 많이 시도하면서 상대를 농락했었는데 안타까운 통계는 해마다 드리블 성공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0 시즌 이후부터는 60%에서 50%로 줄어들고 지난 두 시즌 때는 46%, 41%의 성공률이었습니다. 명성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지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또 다칠까봐, 거칠게 들어올까봐 몸을 사려야 하니까요. 네. 네이마르와 이강인은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강인 또한 매우 테크닉이 좋고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가 이강인이기 때문에 이 네이마르의 상황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175cm에 68kg, 딱 봐도 호리호리하죠. 네, 이강인은 174cm에 71kg, 이렇게 컸어요? 네. 자, 프로필상은 그래요. 네. 이강인의 피지컬은 메시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강인은 이제 22살이고 아직도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리그왕에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라리가에서도 이강인은 파울을 많이 당하는 편이었습니다. 뚫린다 싶으면 유니폼을 고의적으로 잡아당겨버리고 과격한 태클과 몸싸움은 기본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이강인을 상대하면서도 강한 태클을 하면서 파울을 했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누무스키는 월드컵에서도 이강인을 쓰러뜨린 후에 마치 격투기에서 KO 시켰다는 듯이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강인을 균형 잃도록 거칠게 밀면서 파울을 하고도 이후에도 폭행에 가까운 거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A매치에서도 이강인이 출전해서 파울을 혼자만 5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리그왕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강인은 유럽에서 거친 축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면서 올 시즌 그 많은 파울을 당하고도 큰 부상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이강인이 아무리 월클 길을 걸어도 네이마르의 길을 따라가진 않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면서도 8골절에 안화골절에 얼마나 심하게 당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팬들도 안타까워했습니까? 네. 이강인은 현재까지는 큰 부상 없이 지내왔지만 B클럽에 속한 이번부터는 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었던 만큼 낙법도 좀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강인이 프리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보다 한 100배는 기대되는데요. 네. 경기 시청 후 리뷰 컨텐츠 올릴 테니까 꼭 다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